안녕하세요. 조예의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노화가 견갑골 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특발성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의 견갑골 운동 제한에 대한 논문입니다. 소개입니다. 견갑골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어깨관절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물건을 잡거나 가리키는 동작에서 팔이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뻗어나가도록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견갑골은 총 8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는 거상과 하강, 상방회전과 하방회전, 전방경사와 후방경사, 그리고 내외전과 외회전을 포함한다. 견갑골은 움직임은 이 여러 방향이 운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며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릴 때에는 견갑골이 동시에 거상, 상방회전, 후방경사 그리고 내외전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나타나는 견갑골 운동학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어 왔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견갑골 상방회전 각도가 더 크며 반대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상방회전과 후방경사 각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엔도 등은 흉추 후만의 증가로 인해 노화와 함께 견갑골의 상방회전과 후방경사가 감소한다는 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감소가 결국 어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견갑골 운동 이상, 날개 견갑, 그리고 견갑골 운동학의 변화는 모두 견갑골 기능장애로 설명되어 왔다. 50세 이상 어깨 질환 환자에서는 오히려 상방회전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특발성 50견은 특히 50세 이상 인구에서 그 발생률이 더 높다. IFS 환자에서는 정상 즉 어깨와 비교했을 때 견갑골 상방회전은 증가하는 반면 후방경사는 감소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노화에서는 상방회전이 감소하지만 어깨 질환에서는 상방회전이 증가한다는 상반된 견갑골 운동학 변화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이며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견갑골 운동학의 변화가 어깨 질환의 평가, 치료, 예후 판단에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견갑골 움직임의 감소, 즉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견갑골 운동 제한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한이 IFS 환자의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의 정상인과 50대 정상인의 견갑골 운동 범위를 비교하고 또한 50대 정상인과 IFS 환자 간의 견갑골 운동 범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연구 절차입니다. 검사자는 정상인 그룹과 IFS 그룹 모두에서 우세측과 비우세측 어깨의 견갑골을 각각 2번씩 PSM 검사, 패시브 스캐퓰라 모션 테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점수는 2가지 방식으로 기억되었는데 하나는 견갑골의 각 움직임 방향별 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방향 점수를 합산한 총 PSM 점수였다. 또한 우세측 어깨 관절의 능동적 가동 범위와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항목은 굴곡, 외전, 내전, 그리고 수평 굴곡이었고 각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입니다. 세 그룹 간에는 연령과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제외하고 대상자 수, 성별, 그리고 우세측 팔의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 20대 그룹의 어깨 관절 가동 범위는 정상 50대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 큰 값을 보였다. 또한 정상 50대 그룹과 특발성 50대 50견 그룹에서 사이에서도 어깨 관절 범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그룹에서의 PSM 총점, 시 20대 그룹과 50대 그룹에서의 우세측과 비우세측 어깨 간의 견갑골 8가지 움직임 방향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커스커 월스 검정과 맨 화이트니 검정 모두에서 정상 20대 그룹과 정상 50대 그룹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 50대 그룹과 IFS 그룹 사이에서는 평균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정상 50대 그룹에서 견갑골 하강, 하방 회전, 그리고 후방 경사가 정상 20대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견갑골의 움직임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견갑골 움직임 감소는 정상 50대 그룹에서 나타난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견갑골 움직임 감소는 나쁜 자세, 견갑골 주변 근육의 약화, 그리고 갈비뼈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요인 때문일 수 있다. 흉추 후만, 전방머리 자세, 구부정한 몸통과 같은 나쁜 자세는 견갑골의 운동학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흉추 움직임과 어깨 관절 움직임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흉추 후만이 발생하면 견갑골은 결국 거상, 상방회전, 전방경사, 그리고 내전 방향으로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노화에 따라 견갑골 위치 변화는 하강, 하방회전, 그리고 후방경사 방향으로의 견갑골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50대 대상자들에서는 흉추후만이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비뼈 움직임을 제한하고 견갑골 움직임 제한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견갑골 아래쪽으로 하강할 때 몸통은 측면으로 굽어지고 갈비뼈들은 서로 가까워지며 갈비뼈 사이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견갑골 하강과 하방회전은 갈비뼈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움직임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견갑골의 후방 경사는 갈비뼈의 거상, 후방 회전, 그리고 후방 이동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견갑골 움직임과 갈비뼈 사이 움직임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결과는 정상 50대 그룹과 비교했을 때 IFS 그룹에서 견갑골 하방회전, 전방경사, 후방경사 그리고 외회전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IFS 병태 생리는 일반적으로 유착성 관절낭명, 오구 상완 인대의 구축, 그리고 비정상적인 견갑골 운동학으로 설명되어 왔다. 생체 역학 연구들에서는 IFS 환자의 병변 측 어깨에서 정상 측 어깨에 비해 견갑골 상방회전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어깨 굴곡과 외전, 외전 동작 동안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의 정도는 정상 측과 병변 측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현저히 감소하고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한 IFS 그룹의 모든 환자들은 견갑골 하방회전, 후방경사, 그리고 외회전에서 심한 움직임 제한을 보였다. 회전근개 근육과 견갑골 주변 근육의 긴장, 유착성 관절 낭염, 그리고 오구상한 인대의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견갑골 움직임 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어깨 관절 전방 관절낭의 긴장은 견갑골의 후방 경사와 외회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 회전근개 근육이 아, 긴장되어 있다면 견갑골 움직임은 모든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특정 네 가지 방향에서만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IFS에서 나타나는 견갑골 움직임의 제한의 주요 원인은 근육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부 승모근 능형근 또는 상부 관절낭의 긴장은 견갑골 하강과 하방 회전 방향의 움직임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 견갑골 외회전 제한은 중간 톱니근, 대흉근 또는 전방 관절낭의 긴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하부 톱닉은 소흉근, 전방 관절낭, 그리고 오구상한 인대의 긴장은 견갑골 후방 경사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 IFS 환자에서 상완 신경촌 차단 하에 어깨 관절 조직을 시행한 후 견갑골 움직임 제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절낭이 긴장이 견갑골 움직임 제한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검사에서는 견갑골 움직임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음. 흉쇄 관절의 구축 또는 견갑골의 움직임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해당 관절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지만 그 조직이 견갑골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견갑골 움직임 제한을 유발하는 정확한 연부 조직이나 관절 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